확정분담금제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추후에 추가분담금이 6천, 7천, 8천만 원이 늘었다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토지를 돌려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원상회복 반환 청구를 행사하였고 1심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에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총 분담금 얼마라고 해서 확정분담금제로 분명히 가입을 하셨는데 이후에 총회 결의를 통해서 추가 분담금이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심지어 1억까지 는 경우에 이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는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입 계약을 할 때 실제로 확정 분담금제였다면은 요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울산 온양에 있었던 모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평당가 얼마라고 확정 분담금을 내걸고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확정 분담금제인 줄만 알았다 조합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계속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이 생각했던 객관적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사정 변경 해제를 전부 인용받아서 의뢰인들 총 32명을 대리해서 32명이 납입한 총 금원 24억 원 상당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아내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분담금제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추후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자문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확정분담금제 관련해서 제가 수행했던 울산 사건 말고 서울의 모 지역주택 관련해서 제가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었습니다. 확정분담금제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추후에 추가분담금이 6천, 7천, 8천만 원이 늘었다면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해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보면 비법인사단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있어서는 총회 결의를 거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를 거칠 것을 정하고 있는데 확정분담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합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나는 이 금액만 받고 그 이상을 받지 않겠다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확정분담금이 아니라고 하면은 너네가 매매계약을 뭐 해지하든 뭐 하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이 확정분담금제입니다. 확정분담금제를 정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확정분담금제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되고 불가분으로 체결된 조합원 가입계약 또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저는 확정분담금제로 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한 지주조합원들을 대리해서 지주조합원들의 토지를 다시 원상회복, 원물 반환으로 해서 다 돌려받아온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은 저희 의뢰인들은 지주조합원이셨고, 지주조합원은 뭐냐 하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로 대물로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 분담금이 2억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가진 토지가 1억 5천이기 때문에 나는 토지로 내고 남은 5천만 원만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주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주조합원들을 처음에 꼬시기 위한 방편으로 너네들의 토지는 1억 5천이야 그러면 5천만 원만 내도 돼, 5천만 원 이상은 안 받을게,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분담금으로 계약을 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주조합원들은 확정분담금제로 알고 가지고 있던 토지까지 조합에 다
기부해가면서 다 헌납해가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주들에게도 추가 분담금을 물리는 상황까지 오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들은 확정분담금제인 줄 알고 이 토지를 조합에 내가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확정분담금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정분담금제는 무효고 이 무효에 기초한 조합원 가입계약은 무효고 그러면 지주조합원인 나는 내가 이 조합원 가입계약과 일체로 계약이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토지를 돌려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원상회복 반환 청구를 행사하였고 1심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확정분담금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분담금이라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정분담금이라고 해놓고 추가분담금이 생긴다면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확정분담금제가 총유물 처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분담금제는 그 자체로 무효다라는 법리 구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하여 수백 건의 사건을 송무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